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강조드린 부분이 기본적으로 크로스오버를 위상을 다루는 측정이기 때문에 타이밍 레퍼런스를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측정의 이제 그 팁이 내 메인 청취 위치를 마지막에 측정을 해야 그 마이크 이동 없이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다 측정한 다음에 내 좌석에 있는 위치, 뭐 여기 한 6개 있으면 6개 측정을 하는데 5개 측정한 다음 내 메인 리스닝 포인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측정을 맨 마지막에 진행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최적화가 잘 되는지 확인하려면은 마지막에 측정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 최적화 MSO 프로그램에서 계산한 결과값이랑 일치하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내 주 청취 포인트를 측정하는 게 좀 좋습니다. 아니면은 뭐 좀 애를 먹으실 수 있어요. 그 검증 작업에서. 이렇게 여기 이거 어쿠스틱 타이밍 레퍼런스는 그 혹시 USB 마이크로폰을 쓰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시간 잴 때마다 시간이 계속 틀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한 시간 정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할 때는 이제 이 측정 장치가 삑삑삑삑 시간을 내주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쿠스틱 해가지고 그 지터까지도 다 관리하면서 있잖아요. 이런까지 하는 방법이 이런 거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콘덴서 마이크로폰을 사용할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채널은 측정을 하고 한 채널은 계속 루프백을 하면서 있잖아요. 시간 정렬 시켜주는 거. 채널 2개짜리 있잖아요. 투인 투아웃 되는 거 보는 거고. 아니 나는 칩 조절도 없어. 그냥 마이크 그냥 USB 마이크로폰 이거 그냥 뭐 유믹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ECM 8000 막 이런 거 있잖아요. ECM 8000은 콘덴서지. 네, 예, 그 USB 마이크로폰. 예, 그런 거 쓸 때는 그게 RWS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쓰시면 돼요. 네, 이게 이제 REW 이용해서 측정할 때 챙겨야 되는 핵심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REW의 그 측정 중에 숨어 있는 스무딩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석 탭에서 여기 표시된 이 옵션을 꺼주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측정 시에 이제 레퍼런스 설정을 해야 되고 데이터 추출까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RW는 작년에 강의한 게 있으니까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 시즌널 2채널에 가고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네, 맨 처음에 이제 그 REW 설치 후에 실행을 하시면 이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해주셔야 될 것은 정보 들어가셔서 어떤 장치를 사용할지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출력이 아시오를 지원하고 뭐 입출력을 다 쓸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이 아시오 드라이브 쓰는 게 좋고요. 근데 이런 홈시어터 솔루션에서 아시오로 입출력이 다 되는 장비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이버 설정을 아시오로 하는 것보다 자바 드라이버를 선택하셔가지고요. 여기 입출력 장치를 다르게 하셔야 돼요. 이게 약간의 팁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지금 뭐 하나로 쓰니까 아시오로 진행하는데요. 아시오로 진행했을 때 뭐 1번 채널은 지금 저기 밑에 있는 서브우퍼에 연결을 해놨고요. 2번 채널은 타이밍 레퍼런스용으로 이렇게 루프백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이 한 채널에 장비 하나로 입출력이 되는 경우에. 근데 보통은 이제 댁에서 홈시어터로 용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감상용으로 사용하실 때 덱을 따로 쓰시잖아요. 근데 덱의 입력이 저 마이크 입력 붙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옵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입력이랑 출력 장치를 다르게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자바 드라이버를 사용하실 확률이 되게 높고요. 여기서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 설정을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는 장치 하나니까 편의상 아시오로 끌고 가겠습니다. 주로 집에서 홈시어터 하시는 분들은 AVR 가지고 있잖아요. 다채널 앰프를 많이 이용을 할 거잖아요. 그때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폰은 그냥 USB 마이크로폰 정도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된다네. 우리처럼 이렇게 있는 걸로 할 가능성 거의 없잖아요. AVR 가지고 저기도 AVR 저기 있는데 뭐 데논이라든지 뭐 야마하는 AVR 같이 해가지고 측정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것도 다 된다. RW에서.
실제로 해보시다 보면 막히는 부분도 있고 할 텐데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시면 됩니다. 가장 정확하고 좋은 방법은 역시 정기적으로 루프백 측정을 해서 진행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아마 여건상 이게 안 되는 경우가 90%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쿠스틱 타이밍 레퍼런스를 따로 설정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환경이 되실 거고요. 가능하다면 이렇게 설정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브우퍼가 잘 출력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아까 게인을 최대로 설정한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호음을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낮춰서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채널 체크 하는 건데요.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요. 잘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추가로 진행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분석 탭에 아까 요 숨어 있는 스무딩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체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풀어 주셔야 됩니다. 스무딩이 있게 되면은 아까 그 룸모드 컨트롤 하는데 좀 더 낮은 해상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설정은 끝나고요. 익숙해 몇 번 따라해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측정창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일단 서브우퍼만 측정하기 때문에 그 엔드 프리퀀시를 좀 낮게 설정해 주시고 MSO에서 최적화 가능한 최대 상한 주파수가 400Hz입니다. 그래서 400 이하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루프백 타이밍 레퍼런스를 못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쿠스틱 타이밍 레퍼런스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어쿠스틱 타이밍 레퍼런스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개 스피커 중에 한 개를 타이밍 레퍼런스를 잡기 위한 그 신호음을 쏴주는 스피커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피커 하나를 지정을 하고 계속 연속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측정과 최적화 중에 그 레퍼런스로 잡은 그 스피커는 항상 동일한 위치에서 이동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단점이 발생하는데요. 다음번에 다시 재측정을 통해서 최적화를 진행한다. 그런데 루프백이 아니고 어쿠스틱 타이밍 레퍼런스를 설정해서 진행을 했다. 그러면은 예전 데이터는 무시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다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최적화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지만 여기서는 선택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 레퍼런스에 사용하는 채널을 지정해 주시고 여기서는 지금 고주파수 채널이 나오는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서브우퍼랑 동일하게 1번으로 잡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호음이 2번에서 3번 정도 나요. 시작할 때 시그널을 보내고 측정 후에 마무리할 때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어쿠스틱 타이밍 레퍼런스에 사용하는 그 주파수가 5000에서 6000Hz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퍼런스 채널로 사용하는 스피커는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나오는 스피커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부득이 서브우퍼 하나만으로 하기 때문에 안 들리실 수도 있어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레퍼런스 톤 출력이 서브우퍼이기 때문에 출력이 안 돼서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네, 이건 무시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메인 스피커 중에 하나를 설정하시고 하시면은 시작하기 전에 신호음 한번 삑 하고 나고 방금 그런 측정이 진행된 다음에 다시 한번 삑 하는 소리가 날 겁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측정이 끝난 상태고요. 아주 더럽죠. 그래서 난 아름답던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이 출력을 이제 그 MSO에 넣으려면은 추출하는데 형식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ll Measurement 출력 텍스트로 선택을 하시고
기본 설정이 거의 맞을 거예요. 근데 여기 혹시라도 이거랑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면 좀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스무딩 관련된 건 모두 꺼줍니다. 이렇게 하고 텍스트 그래서 확인 누르셔서 적당한 위치에 출력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REW에서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이크 위치를 마지막 측정 위치에서 이동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지점을 이제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4번 하고 내가 여기 만약에 측정 지점을 여러 개 넣는다고 하면 6지점에 대해서 스피커 4개를 가지고 단다고 그러면 4, 6, 24, 24번을 측정해. 그렇죠? 네, 한 개 내주고 6점, 이 점은 6점 이제 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싹 불러드리면 통째로 싹 다 나가게 돼. 텍스트 파일로. 지금 이 과정이 한 번에. 그러면 그냥 MSO에서 다 불러드려서 이제 시키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측정해 줄 때 이제 이 시간적인 정렬에 대한 아까 얘기했지만 USB 마이크로폰을 쓰잖아요. USB 마이크로폰이라는 것들은 시간이 계속 달라져요. 얘가. 레이턴시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까 아쿠스틱 있었는데 사실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스피커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기준톤을 내주면 그 기준톤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윗 내주고 내주고 또 하나 또 윗 내주는 거. 이 윗이 뭐냐 그러면 영상을 하면 이 펄스가 하나 떠요. 여기도 펄스가 뜨고 얘도 펄스가 뜨는데 이 펄스가 뭐냐 그러면 이게 마이크가 시간이 내서 얘도 같이 움직일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니까 얘가 세 개가 같이 움직일 거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은 일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탁 잘라가지고 딱 이것만 하는 거예요. 마이크가 아무리 늘리더라도 내가 요 기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스피커에서 그럼 나중에는 요 점을 해가지고 다 취한 것만 다 모으면 마이크가 느릿느릿하더라도 이 세 개가 같이 바뀐다는 가정하에서 시간이 정렬되는 거예요. 그 아주 놀라운 신박한 방식을 얘기하는 어쿠스틱 타이밍 레퍼런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요거 기준으로 내리는 스피커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진짜 움직이면 안 돼. 그 마이크가 이제 뭐 이렇게 USB 마이크 써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 많이 늘립니다, USB 마이크. 레이턴시가 왔다 갔다 해요. 버퍼량이 왔다 갔다 하지, 레이턴시 왔다 갔다. 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어쿠스틱 타임 레퍼런스를 가지고 기존에 아까 5kg 내주는 거니까 조그만 요만 조금 마이크 있잖아요. 스피커 하나 있잖아요. 기존 스피커 되는 거. 일반적으로 많은 위성 스피커 요만 딱 갖다 놓고 삑 내주고 윅 하는 거지. 다 삑 이러면 다 맞춰줘요. 신기하게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거만 안 움직이면 돼. 이해가십니까? 네,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 REW에서 측정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실 거고요. 이제 그러면 REW 데이터를 추출해서 MSO를 사용하는데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최적화 대역 결정하는 방법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암락이나 아까 그 하만의 그 엑셀 파일 활용해서 모달 주파수 영역대가 어디까지인지 내 방에서 그걸 확인하시고 거기까지 그냥 최적화를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브우퍼의 그 위상 반전 이거는 MSO에서 자동으로 그 해결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REW를 활용해서 해결을 좀 빨리 찾아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적화 값을 여러 방식으로 출력할 수 있는데요. 원래 이 그 PEQ에 들어가는 Q 값이라는 게 장비마다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 장비가 어떤 Q의 그 계산 방식을 따르느냐 그걸 잘 확인하시고 쓰셔야 되고 이게 바이코드 방식으로 출력이 되면 이제 그 바이코드 출력을 받아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내 장비와 이 프로그램 간 그 필터 호환성을 약간 좀 그 활용하시기 전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맞으면은 쓸 수가 없어요. 미묘한 타이밍으로도 되게 결과값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게 아주 편리한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그래도 효과는 확실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시도해 보시면 누구나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위상 반전 옵션 이 얘기는요, 다른 게 아니고 이 응답 두 개가 서브우퍼 왼쪽이랑 오른쪽, 왼쪽 서브우퍼와 오른쪽 서브우퍼 응답인데요. 그래서 그 이 액션 올 SPL에서 액션을 눌러 보시면은 이쪽에 얼라이먼트 툴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열어 보시면은 REW에서도 기본적인 얼라이먼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극성을 하나씩 바꿔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SR, SL이니까
두 개 서브우퍼를 지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눌러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응답의 모양과 가까운 형태를 골라서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확인한 다음에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특별히 뭐 반전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했었습니다. 보통 반전시키는 경우는 내 뒷면에 있는 서브우퍼 있잖아요. 걔들을 그 중에 하나를 반전시키는 게 효과가 클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시도해 보신다면 그쪽을 먼저 시도해 보시면 시간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알고 일단 MSO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인제서 MS로 들어가면 네. 근데 얼마나 시간 남 이게 이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 여기 있는 이 튜토리얼을 그대로 따라 하면요 거의 되십니다. 이미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뭐 여기 튜토리얼 따라가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최적화 값에 사용하는 필터 옵션 값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스스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할 데이터는 아까 이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이 튜토리얼에서 제공되는 이 튜토리얼 측정 파일입니다. 이거 가지고 연습해 보시면 되게 좋고요. 다운로드 돼 있거든요. 설정돼 있는 게. 그래서 그 파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뭐 일종의 그 온라인 튜토리얼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의 요약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적화에 필요한 내용들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부분은요, 임포트 위자드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직접 수동으로 하게 되면 설정해야 할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자드를 쓰시는 게 멀티 채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채널 4개 이상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위자드 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쉽게 끝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위자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1 뭐 이런 환경, 특수한 환경을 구성하는 것 외에는 거의 위자드를 통해서 다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들어가시고 여기서는 서브 데이터만 활용하겠다 선언을 하시고, 만약에 메인 스피커의 통합을 한꺼번에 하겠다 하면 이 두 번째 거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서브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add 파일 누르면은 아까 측정해놨던 거 불러드리는 거. 그 튜토리얼에서 제공하는 측정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게 다 REW 측정해서 추출한 파일들일 거고요. 서브폰 4개, 정리점 3개니까 12개가 나오겠죠. 4, 3, 10이니까. 네. 이 이름은 자유롭게 정하셔도 되는데요. 이 포지션과 그러니까 측정 위치랑 서브 이 매칭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넣으실 때 그냥 이런 식으로 포지션, 서브 몇 번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되게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열기, 그다음에 진행, 그리고 위자드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아까 서브포 4개에다가 그 메인 포지션 3개 위치를 측정했던 그런 데이터인데요. 여기에 서브포 몇 개 사용했느냐 4개, 그리고 측정 포인트는 3개 맞게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왜냐면 그러면 이 기계는 지금 이게 매치된 측정인데 정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온 스피커에서 온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다 넣어줘야 되는 거. 얘는 뭐 이쪽 스피커에서 온 거다. 이 지점은 여기다라는 걸 광면을 알아줘야 얘가 이제 그다음부터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문법에 이 사람들이 주는 문법대로 하면 다 쉽다는 거예요. 그냥 아까 서브에다가 그 다음에는 포지션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입력된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서브포 4개를 입력을 했고 포지션 3개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가 한 번 있고요. 여기에는 내 측정 결과를 이쪽에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포지션 1에 서브우퍼 1번 그러면 아까 파일명에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줬잖아요. 이름 찾기 쉬운 거죠. 네. 다 찾아야 돼. 여기서. 이름은 자유롭게 지을 수 있지만 쉽게 입력해 넣으려면 이름 정하실 때 이런 식으로 그냥 문법을 좀 하시는 게 편합니다. 나중에 헷갈리거든요. 개수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입력해 넣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걸 다 넣어주고 나면 이 컴퓨터는 얘가 여기서 이 지점이구나 딱 알게 된 거죠. 측정 데이터. 그 측정 데이터가. 네, 이제 입력이 끝났습니다. 네, 끝났고요. 이제 뭐 템플릿까지 만들 것이냐 만들어 주셔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드시고요. 컴피그 이름을 지정하는 건데요. 그냥 기본값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내 장비가 어떤 Q 값을 사용하느냐, 어떤 방식의 Q를 사용하느냐, 그것을 여기 지정해 주는 건데요. 요즘 제품들은 거의 RBJ 방식의 계산 방식의 Q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걸 사용하셔도 무난하실 거고, 그 일부 제품들은 또 그 옛날 방식의 Q를 사용합니다. 베링거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 두 가지가 혼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제품이 어떤 방식인지를 좀 꼭 확인하셔야 이 정확한 그 최적화가 가능하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그 PEQ를 몇 개 그리고 어떤 걸 사용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서브우퍼 각각의 몇 개의 PAQ를 사용할 것인가를 위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오른쪽은 이제 그 인풋단, 서브우퍼 인풋단의 PAQ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얘기인데요. 이거는 서브우퍼 전체, 여기서는 4개 서브우퍼잖아요. 그 4개의 서브우퍼에 공통으로 들어갈 EQ 값을 찾는 거예요. 얘는 4개의 서브우퍼가 있지만 서브우퍼 각각에 들어가는 EQ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튜닝 전략에 맞게 개수를 지정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전략이 너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DSP 따라서 4개밖에 지원이 안 되면 4로 해줘야 되고, 한 8개까지 된다고 하면 8로 하는 거고, 한 2개밖에 된다고 2개 넣어야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이쪽은 초기 필터 값에 개인 블럭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 얘기고요. 여기도 딜레이 블럭도 초기 필터 값에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옵션들은 그 하만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게인과 딜레이랑 다음에 PEQ 이 3가지 값을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값으로 그냥 이렇게 넣는 것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자동으로 뭐 그 그래프 설정 창과 옵션 창, 옵티마이징 옵션 결정하는 창을 띄울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내가 그 서브풀을 샀는데 이것도 뭐 예를 들면 PQ도 못 넣는 서브풀 있을 거잖아요. 그치? 옛날 거 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건 이제 빼는 거지. 못 넣는 거지. 그리고 나는 딜레이도 못 넣어. 그럼 이것도 빼는 거고. 나는 오직 할 수 있는 게 개인밖에 안 돼. 뭐 그렇게 가는 거야. 내가 다 쓸 수 있지만 다 켜놓고 하는 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서브포의 상태, DSP가 얼마나 찍은다는 상태에 따라서 다른 뭐 이런 거다 그러면 훨씬 더막 넣을 수 있겠죠. 이게 8인 8아웃, 네. 8리큐 다 됐죠. 10개까지 되고요. 바이퍼드는 18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많이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더 섬세하게 이제 다 다릅니다. Q에 대한 정보를 네. 모르게 되면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된다 이런 거. 구입하신 장비가 최근 것이면 어지간하면 위에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얘가 추천해 주는 데랑 따라가면 돼. 네. 이게 웃긴 게 옛날에는 전부 다 아날로그로 가지고 이렇게 그래픽 이퀄라이저 때 다 설정이 됐다 보니까 요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국제 표준을 딱 정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그대로 가져온 애들이 많아요. 안 맞아 서로. 분명히 필터에서는 요 개수값에 바이코드 필터라는 말은 분모 분자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피드백 IR 필터니까 이 값하면 다 맞으면 되는데 이게 업체들마다 다 동네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하나로 좀 많이 수렴되는 게 위에 있는 걸로 많이 하는데 그리고 아날로그 있잖아요. 이런 것들 뭐 이게 DAW 이런 거 보면 내가 Q값 분명히 이렇게 넣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변경 안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아주 좀 웃기는 정도. 네, 표준이 안 돼.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위저드는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추가로 뜨는 그래프 설정 창에서는 내가 사용할 그 축의 범위를 정해주는 겁니다. 초기 설정이 약간 낮게 되어 있어서 좀 넓게 보겠습니다. 스케일도 좀 수정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레퍼런스 레벨이라는 거는 최적화할 때 메인 스피커의 레퍼런스 레벨을 말하는 겁니다. 메인 스피커를 75 데시벨 기준으로 출력을 하는데 서브우퍼가 80, 90 데시벨 기준으로
옵티마이징 되면 좀 안 좋잖아요. 통합이 제대로 안 될 거기 때문에 그 레벨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 80dB 정도로 쓰면 되고요. 돌릴 때는. 이거 좀 빼봐봐. 이 말은 지금 여기가 80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요걸 기준으로 해서 맞추겠다는 얘기 80은. 대충 되겠죠? 어떻게 이 정도 하면 되지? 그 이야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메인 채널과의 통합을 위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최저가 방법. 얘는 글로벌 EQ 없이 최대한 플랫하게 만들겠다 하는 옵션이고, 저 미니 DSP도 이제 D락 옵션을 넣게 되면은 그 그러니까 입력단 필터를 쓸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글로벌 EQ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제품을 사용할 때 뭐 이런 옵션을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두 번째 항목 이걸 선택하면은 좌석간 편차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하겠다 이 얘기인데, 여기도 옵션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리스닝 포지션 간의 다른 음압 차이를 허용하겠다 이 얘기고요. 그러니까 포인트별로 최적화는 플랫에 가깝게 되는데요. 그 최적화 후에 나타나는 음압 차이 있잖아요. 이걸 다르게 하는 걸 허용하겠다 그 옵션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그 쇼파 픽스하고 서브풀 바로 놓은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절대로 우리가 가깝잖아. 어떤 한 사람은. 그럼 이건 전체적으로 다 맞추려고 그러면 이 가까이 있는 서브풀 레벨을 확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맞추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손해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필요가 없는데 너무 가까이에 뭔가 서브풀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뭐 주파수 특성차는 모르겠지만 개인차 정도는 우리 인정을 해주고 가자. 뭐 그런 옵션이에요. 현실적인 옵션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니글렉트 MLP 타겟 커브, 이거는 타겟 커브 무시하고 좌석간 편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 최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리를 최대한 키우는 거예요. 네. 이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주파수 영역에 관련된 그 옵션들 있잖아요. 만약에 뭐 크로스오버를 뭐 만들기 위해서 하이샤프 필터 뭐 이런 걸 건다, 아니면 PEQ를 건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옵션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PEQ 같은 옵션들을 다 꺼주시면 이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한번 돌려서 최대 음압을 내기 위한 최적화를 진행한 다음에 그 추가로 그 이퀄라이징을 시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최적화를 두 번 하는 거죠. 우회적으로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그래서 내가 다이나믹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최적화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 옵션을 사용해서 두 단계로 나눠 가지고 최적화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걸로만 해도 좌석간 편차와 위상 차이가 다 정리가 되고 남은 부분은 뭐 굳이 MSO를 쓰지 않고 그 REW 상에서 적당히 조절해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최적화할 때 사용하는 대역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오토로 되어 있는데 맥스 값은 400까지 할 수 있고요. 아까 그 암락 통해서 내가 내 청취 공간의 그 모달 영역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이랑 대충 비슷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300이라 하면은 한 300 정도 하시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 두 번째 이 옵션은 메인 스피커를 최적화를 같이 진행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그 메인 스피커의 레퍼런스 레벨을 어느 영역 기준으로 볼 것인가, 거기에 관련된 옵션이고요. 이 항목은 최적화 시간을 설정해 주는 것인데요. 내가 사용하는 PC의 성능이 좋다 하면 이건 짧게 해도 빨리 끝나고요. 성능이 좀 떨어진다 하면 10분, 30분 정도 진행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 노트북 되게 안 좋은데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 계속 반복사하니까 이 친구 컴퓨터 엄청 게임용 컴퓨터 좋으니까 1분만 해보세요. 그래도 2분은 돌려야 그리고 됩니다. 여기 맥스 주파수 이거는 나는 이 서브포를 가지고 80Hz 정도까지만 서버를 쓸래 그러면 80 넣어주면 되고, 나중에는 이야기는 좀 이따가 끝판에 이야기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아까 저주파수 방향을 듣니 많이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80이니 100이니 막 120이니 160이니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얘는 서브포 가지고 룸모드를 해가지고 평탄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얘는 300까지 가능하거든요. 400까지. 400까지 어떻게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러면 내가 400Hz
그 메인 스피커에서 400Hz 밑으로는 잘라버려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해가 다 내줄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과연 그러면 400, 300은 방향감을 느낀다는 거지. 그러면 방향감 중에 루모드 같은 게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본다고 하면 한 150이나 한 200 언더 가지고 어느 정도의 룸모드 그러면 그럼 150까지 한다고 하면 150 이상에서 슈레드 줍해서 300이라고 하면 150, 300 사이는 내가 룸모드 전혀 안 하는 거지. 내가 방향감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방향감보다 나는 룸모드 제어가지고 정확한 소리를 듣고 싶다.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내가 내 소리를 올려주면 되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하시면서 그때 특성에 따라 배우세요. 어쨌든 200, 한 150 넘어가면 방향감을 느끼기 시작을 해. 극점에 대한. 그건 극점이 아니지, 150 이상은. 이해가시죠? 만약에 네. 서브프 두 배를 갖다가 스피커가 있으면 또 양쪽 구석에다가 두 개 놓고요. 돌렸어요. 네. 그런 다음에 그렇게 되는 상태를 각각 집어넣은 다음에 이걸 갖다 채널을 분리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건 무슨 말? 채널을 불신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모노 상태잖아요, 양쪽이 다. 네. 그 그렇게 채널 분리시키면 다 한 다음에. 그러면 그 신호 자체가 이제 만약에 코릴레이션이 많이 떨어지는 이제 스테레오 시그널 두 개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면 안 먹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올 거잖아요. 저음은 그렇죠. 거의 네, 모노성이라고 네. 신호했죠. 그럼 다 먹는 거죠. 또. 신호 자체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표법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에이 그건 아니지. 왜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그 클래식 녹음을 할 때 진짜 어떤 그 파이프 오르간에 내가 스테레오음을 누기 위해서 이걸 갖다 마이크를 얼마만 띄우냐 그러면 15m 이상 띄운다고. 그렇게 되면 둘 사이 코릴레이션이 많이 없어져요. 비상차도 많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이미. 그거는 절대 모노가 아니지.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줘버리면 동네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헛질을 한 거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어쨌든 모노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노로. 근데 안 그래. 그런 경우에서는 말씀하신 그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뭐 전자음악 같은 경우에도 헤드폰 듣는 같은 경우 뭔가가 저음에서도 막 이런 느낌들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인공적으로 내주는 거니까. 요즘에는 헤드폰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건 이어폰 헤드폰이. 그런 음악 같은 또 다를 수도 있지. 모노로 나올 때는 저 효과가 이제 있다가 오고 그러면 또 스테레오로 안 될 때는 깨지고. 그 효과가 없어지는 네, 그럴 가능성이 되게 많지. 이거 어쨌든 페이즈로 조절하는 건데 많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 스테레오 자체가 페이즈가 완전히 달라져. 모노가 아니에요, 스테레오지. 다른 시그널이라고 보면 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메인 스피커를 충분히 하한 주파수까지 낼 수 있는 대형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단점이 많이 상쇄가 됩니다. 메인 스피커 자체는 그 모노로 쓰지 않고 항상 이제 스테레오로 틀어도 부작용이 거의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 우리 강사님이 말하는 거는 메인 스피커 내가 아까 80에 잘라줬잖아요, 그렇죠? 120 잘라주잖아. 그래 자르지 말라는 거지. 메인은 그냥 다 틀어놔. 메인은 그냥 네 30나 네 생긴 뭔가 다 내줄 만큼 다 내줘 일단 해놓고 나서 있잖아요. 그거 두 개도 보니까 서브프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하는 방식이 옛날 그 게데스 박사님의 그분이 하셨던 방식의 약간 응용 버전이고요. 그 엊그제 있었던 노이만 시스템 튜닝도 이런 식으로 끝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감상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그 정도만 해도 많이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문제는 그 스피커가 바이앰핑이나 트라이앰핑이 돼 있어야 된다. 따로 제어가 있으면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 두 개도 이 MSO에서도 이쪽에 대해서도 개인 조절도 들어가고 지연 시간이 들어갈 수 있을 거잖아요. 이제 해보니까 이 두 개가 왜냐면 MSO는 이 두 개가 서브라고 생각할 거니까, 그렇죠? 그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되는데 만약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이대로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그냥 반해주고 이제 남아있는 한 개 서브프 2.1이라고 하면 한 개만 가지고 뒤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조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점점 이제 얘가 내줄 수 있는 것들은 그 자석간 편차가 요만큼 하면서 이렇게 내줄 수 있는데 좀 이제 그 에러율이 좀 커지겠죠. 하지만 안 해주는 것보다 100배 낫다. 이렇게 하는. 그 마지막에 얘기하신 방법은 이제 스테레오 원래 그 스피커를 그대로 두고 서브 우퍼만 80Hz 정도 이하에서 담당을 모노로 하게 해서 이상이 그나마 차선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그 좀 일마 가지고 조지는 거죠. 예, 그 루모드가 예를 들어서 200Hz쯤에서 난다면은 그 서브 우퍼로 그걸 잡을 수 아니 서브프를 고역을 늘려놔야죠. 고역을. 서브프 200Hz까지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아까 그 방금 말씀하신 문제 때문에요. 엊그제 그 노이만 시스템에서는요. 서브우퍼가 200, 300Hz 대역까지 아주 깨끗하게 나오는 그런 좋은 서브우퍼이기 때문에 윗대역을 그냥 다 열어줬어요. 서브우퍼를 늘려서 너도 룸모드 조작하는데 관여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브우퍼의 방향성이 아까 인지가 된다고 얘기를. 에헤이, 그건 줄 수 없다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앞에서 이제 어쨌든 두 개에서 이제 방향성이 에러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이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까 뭐 얘도 열어주고 서브우퍼가 좀 많다고 하면 내가 지금은 서브우퍼 하나만 쓸 때 이야기하는 거죠. 2.1이니까 그렇지. 근데 두 개나 세 개 간다고 하면 이 양쪽에 코너로 넣어주면 있잖아요. 넣어주면 이제 그 얘 입장에서는 어차피 점내 주는 건 총 5개가 되죠. 메인에서도 점 2개 나오고. 근데 그게 내가 제어를 못하는 것 뿐이지. 나머지 이제 3개 가지고 있는 내가 위상도 조절하고 뭐 뒤에도 조절하고 뭐 EQ도 조절하고 해가지고 더 완벽한 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모두 정확한 점에서 보면 5개가 동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MS에 다 가능합니다. 왜냐면 얘는 이제 바꾸지 마 하면 얘는 다 고정시켜 놓고 있잖아요. 나머지만 돌려 이런 것들이 옵션이 다 들어가요. 좀 이따 설명해 줄 거니까. 그 연장돼서 한 가지 질문이 서브우퍼 상한치를 이제 높은 주파수까지 오픈해놓고 네. 그다음에 본체 스피커 롤을 밑으로 내려놓는 다 경우, 풀어놓고. 네, 풀어놓았을 경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브우퍼 같은 경우 응답 특성이 느리니까 음질에 많은 영향이 오고 본체 같은 경우는 서브우퍼보다 응답 특성이 좀 빨라서 음질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서브우퍼를 올리고 싶어도 음질 때문에 못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메인 스피커를 우파 같이 생각한다 그러면 우파 스피커를 늘리는 효과와 같이 생각해도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지가 않지. 메인 스피커도 있잖아요. 메인 스피커도 뭐 10인치, 13인치, 15인치 우퍼 쓰거든요. 사실 똑같아요, 두 개가. 근데 완전히 이제 다른 사실 뭐 우퍼용 스피커 드라이버하고 서브우퍼용 드라이버를 좀 이게 그 반응 특성이 완전히 서로 많이 차이가 나는 거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내가 이제 메인 스피커에서 저 극점까지 내준다고 하면 사실은 그 우퍼고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는 클로즈 박스 타입인데 얘는 이제 포트 타입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고민할 게 좀 지점이 조금 많아지죠. 네, 그래서 이 튜닝 보통은 저희가 그 이제 서브우퍼를 쓸 때는 메인 스피커 저음이 부족하니까 서브우퍼를 쓰는 경우가 이제 그런 네,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는 6인치반 2A 경우는 저음 응답 수준이 18인치나 12인치보다 응답 수준이 빠른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거. 그래서 이제 예 맞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브우퍼를 쓰는 이유가 이제 생각을 좀 달려야 돼. 옛날에는 서브우퍼를 쓰는 이유가 메인 스피커가 점을 내주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50Hz 밑에 네가 내주지 마. 괜히 그것 때문에 내봤자 THD만 커지고 괜히 메인 스피커 출력만 못 올려주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얘는 어쨌든 좀 올려줬을 때 100W 내주니까 얘가 갑자기 뭐 THD가 50Hz 확 뜰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니는 그 내주지 말고 내 동생이 굉장히 저음을 잘 내주는 특화되어 있는 녀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녀석을 다 보내주면 얘는 출력을 키울 수 있을 거든 200W까지 키울 수도 있다고.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이전적인 전략이었고 이거는 그때의 대전제는 뭐냐 하면 룸 상황이 아주 좋았을 때는 가정해. 룸은 그 이렇게 잘 해가지고 뭐 어쨌든 이렇게 자기가 좋았을 때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룸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지금 이미 그 적들이 좀 우리가 이제 공략했을 때 딴 데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니도 좀 협력해줘, 나도 협력해가지고 일단은 이게 그 저음을 깨끗하게 한번 내보자. 이제 그 전략으로 가는 거야. 너도 좀 도와줘, 나도 도와줄게. 우퍼 스피커가 많으면 저음을 내준 스피커가 많으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내줄 수 있잖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예,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메인 스피커에서 이제 그 서브우퍼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부분을 MSO가 주파수 위상전을 통해서 그게 평탄화를 할 때는 옵티마이드 기능이 있다는. 예, 아까 보면 서브우퍼 온이도 있었고 메인 스피커와 같이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래.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얘가 있잖아요. 차를 열릴 거잖아요. 이게 렉트, 라이트, 메인으로 내주고 있잖아요. 이 6개만 가지고 6개를 가지고 서브우퍼 6개 따르기 경우 되겠죠. 이렇게도 다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메인 스피커가 저음에서 해줄 역할 이거 당연히 이제 하이패스 필터 걸려 있을 거잖아요. 니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나는 또 어떻게 될 건지 딱 그것도 제어가 가능해요. 지금은 여기서 돌린 것들은 서브우퍼만 가지고 메인 일단 터치하고 했는데 그 다 보는 모드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다음 교육 시간에 좀 더 섬세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걸 좀 요약을 하면요. 이 엊그제 있었던 노이만 스피커 사례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트 사이즈가 아주 많이 다르지 않고 같은 업체에서 나온 그 붙여서 쓰라고 만든 제품들이기 때문에 우퍼들 간의 호환도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구성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 포트형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그 포트 때문에 발생하는 그 위상 역전 있잖아요. 그 대역을 없애고 합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대역을 없애지 않고 합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가능은 해요. 가능한데 올패스 필터를 여러 개 걸어야 됩니다. 지나치게 많이 걸어야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필터가 여러 개 걸리면 걸릴수록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더 힘들어지잖아요. 다이나믹 특성이 더러워져. 네. 그래서 이런 합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뭐 포트가 뚫려 있다면 충분히 저주파수, 그러니까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25Hz까지 나오는 그 보장된 100dB에서 25까지 보장된 스피커고 얘는 18까지 보장이 됩니다. 이런 고성능 스피커고 포트가 담당하는 대역이 굉장히 하한 대역이었기 때문에 큰 노력 없이 밀폐형 제품들 통합시키듯이 그냥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내가 직접 스피커를 구매하고 여러 개의 서브우퍼를 활용해서 룸을 튜닝을 하겠다. 그러면은 밀폐형을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별한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포트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가장 어렵게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또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사실. 옵티마이징은 별거 아니에요. 그 앞에 어떤 필터를 쓰고 조작을 할지 이 방향성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앞에 시간을 되게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대충 낮추고 남은 옵션은 이제 여기 내가 이번 최적화에 돌릴 PEQ의 설정, 이 한계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고요. 여기 내 조건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입력단 EQ, 그러니까 공통 EQ인 거죠. 모든 서브우퍼에 같이 적용돼야 되는 EQ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것도 적당히 설정해 주시면 되고, 타겟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 포맷이 REW용 타겟 커브랑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REW용 타겟 커브가 있으시면 뭐 하만룸 타겟 있는 거 있잖아요. 네, 플랫하게 갈든지 약간 이렇게 갈든지 그걸 넣어주면 그렇게 해서 잡을 거야.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타겟을 쓰고 있는데 그냥 불러드리면 REW와 공통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여기서는 타겟은 제거하겠습니다. 그룹 웨이트라는 거는 그 포지션별로 가중치를 둬서 최적화를 진행하는 겁니다. 메인 리스닝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거기서만 최고의 소리를 들으면 돼 하면 포지션 1번을 메인 리스닝 포인트로 가정했을 때 이 가중치를 높여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를 뭐 한 0.5나 0.7 정도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최적화 옵션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남은 거는요. 보시면 이제 그 기본적인 필터의 그 최적화 한계값을 정하는 항목이 있어요. 이쪽에 들어오시면 이 내용들인데요. 딜레이를 어디서 어디까지 줄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쪽에 언급되어 있는 필터를 활용해서 최적화를 진행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이 중에서 어떤 필터를 사용하실지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그 진행 시 오류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딜레이, 게인, PEQ 요 세 가지만 활용하는 게 하만의 방식입니다. 요거 세 개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디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올패스 필터를 많이 씁니다. 네, 이게 짧은 시간에 뭐 가장 빠르고 뭐 쉽게 통합을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패스 필터를 사용해야 다른 타입의 서브우퍼들이 통합이 될 수 있어요. 포트 때문에 발생하는 위상 역전 때문에 서브우퍼가 그 포트형 서브우퍼가 이 통합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까지 해결을 하려면 올패스 필터를 넣어서 최적화돼야 됩니다. 근데 올패스 필터와 딜레이 값 두 개만 활용해도 충분히 최적화가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이게 그 디락에서 사용하는 DLBC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딜레이, 게인, PEQ 요 세 가지 값만 활용해서 진행하는 게 하만의 방식입니다. 접근 방식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요. 장단점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올패스 필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서브우퍼 종류를 다른 서브우퍼를 섞어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통합이 되게 어렵다는 얘기죠. 메인 스피커에서 서브우퍼 간 통합도 되게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하마 같은 경우는 그 80Hz까지만 서브우퍼 대역으로 정하고 거기서 크로스오버를 딱 끊어버리기 때문에 메인과의 통합이 사실 그렇게 큰 관심사가 없었어요. 그 부분이 약간 좀 나중에 하만 방식으로 진행하실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고요. GLM이나 소나보스 같은 경우는 한 지점에서 PQ만 가지고 하는 거지. 그렇죠. 네, 위상 있는 거 없고. 그래서 기본 다른 거에 네. 다 다른.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적화를 진행하실 때는 딜레이, 게인, 그리고 PEQ 요 세 가지 옵션을 쓸 것인지, 아니면 뭐 내가 서브우퍼가 여러 개고, 아니면 난 서브우퍼는 포트 타입인데, 서브우퍼는 밀폐형으로 마련했는데 그 메인 스피커가 포트 타입이야.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올패스 필터를 쓰거나 메인 스피커의 크로스오버 포인트, 그 하이패스 필터 포인트를 상당히 위로 올려서 사실상 이제 크로스박스 타입으로 동작하게끔 이렇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운영하시는 료에 따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모든 방식의 최적화 방식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공짜라는 게 되게 놀랍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튜닝을 진행을 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무료 툴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적화 진행 전에 그런 것 같아요. 상용화 툴이라는 것들은 저런 걸 쉽게 해주는 게 상용화 툴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단어기 때문에 내가 좀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GLM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소나복스도 얼마나 친절해. 그렇게 되면 돈 주고 사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필터는요, 이 데이터 뷰와 컴피그 뷰가 있는데요. 컴피그 뷰 쪽으로 넘어와서 이쪽에 정해주시면 됩니다. 쉐어드 필터는 모든 우퍼와 메인 스피커까지, 모든 우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필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게인이랑 PEQ를 보통 같이 쓰시겠죠. 그리고 이 서브우퍼 개당 사용하는 필터를 이쪽에 지정을 합니다. PEQ, 딜레이, 그리고 두 번째 서브우퍼는 뭐 PEQ와 게인, 딜레이 이런 식으로 섞어 쓰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설정을 하신 다음에는 그냥 이 최적화 시작 버튼만 눌러주시면 나머지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합니다. 볼게요. 이제 플랫하게 나오면서 편차가 줄을 이게 밑에 에러율이 에러 1.61이고 1.58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한 1분만 돌리고 나면 이제 그 1, 2dB 이내로 아까 그 세 지점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그 최적화된 값이랑 초기 값 간에는 이 편차율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큰 노력 없이 그냥 최적화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이 프로그램의 역할이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하향 평균해보니 아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드론 게인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다 죽여버린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옵션을 살려주면서도 이게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의상 특성은 옵티마이징 결과치가 안 나와요? 이게 이제 그 개별 포지션 간의 그 위상 특성을 보여주는 위상 특성이기 때문에요. 위상 뷰는 지금 빼놔서 그런데 네. 페이지 뷰도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랩해서 보는 게 더 편하고요. 그럼 위에 위상 그러니까 이 그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같은 경사를 갖도록 위상 보정이 들어가는데요. 이 지점에서는 약간 좀 최적화가 힘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데 의상 그 옵티마이징 타켓도 넣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네네. 기본적으로는 위상보다는 매그니튜드 네. 편차가 이제 그리고 이 위상 특성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지점에서의 위상이 같은 기울기로 떨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 검은색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약간 에러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요거의 기울기가 결국 딜레이 값이거든요.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 절대 미분 값이 딜레이기 때문에. 네, 이 상하의 위치보다 이 기울기가 동일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건 사실 많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척추에 빼는 거면 네. 저걸 100% 맞출 수 물리적으로 최대한으로 가깝게 맞춰요.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여러 번 진행하신 다음에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오면은 다시 데이터 뷰로 돌아오셔서요. 이쪽 여기에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텍스트 파일 형태로 이 예상된 측정 값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추출하신 다음에 REW에다가
드래그해서 넣으시면요. 바로 비교 측정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붙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정된 위상값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RW하고 MS는 진짜 많이 잘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 놓으신 다음에 그 확인을 위한 측정을 한 번 더 진행하시면 됩니다. 측정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 값을 이제 DSP에다 넣어주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맞았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나고. 그리고 보통 이제 메인 그 검증을 위한 그 측정과 MSO가 보정한 그 예상치 이게 거의 일치하게 되면 다른 포인트에서도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검증 작업으로는 이거 한 번이면 거의 충분하고요. 그 파라메타 값이 DSP로 나올 수도 있지만 아날로그로 저걸 다 구성하려고 할 때 아날로그 그 값으로도 나올 수 있나요? 네네네. 마이크도 필터 값으로 나오고 값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나와요. 그런 것들은 여기 이 보시면은 값으로 나오는 값으로. 이렇게 값으로 다 표기가 됩니다. 근데 그리고 말하는 건 이 값이 그 DSP에 먹는 녀석이 있고 DSP가 약간 다를 수가 있다는 네네 거지. 그 호환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완성이 있잖아요. 근데 거의 다 먹어요. 그래도 여기 이제 표기된 미니 DSP 그리고 뭐 QSC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 제품이랑 QSC가 어디 겁니까? 그 QSC가 어느 회사 거죠? QSC 그거 피해 쪽 유명한 회사. QCS 얘기하는 거예요? 예, QCS. QSC라는 제조다. 그러니까 피해 쪽을 많이 쓰는. 그리고 여기 프로디오 쪽에도 많이. 네, 프로. 이퀄라이저 APO 소프트웨어 그리고 JRiver 소프트웨어 여기 표기된 여기 표기된 데는 그냥 확 들어갑니다. 여기는 거의 아무 없어. 네 그냥 100% 호환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게 또 안 되는 대부분 여기 맞다고 보면 돼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약간 모자란 건 좀 아쉽고요. 벌써 제가 맡은 시간이 다 넘어버려 가지고요. MSO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작할 때 밑에 붙는 이 청취실의 세팅 전략 이런 부분들을 핵심은 다 전해드려서 나중에 돌아가셔서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우리 교육 한번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좀 여러분들도 그때쯤 한 번씩 해봤을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내목이 해보겠지만 해봐가니까 이제 이제 고도의 질문에 나오는데 한번 안 됐는데 너 사기하냐 이렇게 서로 이제 그때는 다음에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실 저희들도 이걸 뭐 준비하고 알려주는 거지 우리도 막 사와가지고 100% 다 해보고 있잖아요. 산전수전 나겠고 공중전 뭐 이렇게 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올해 내가 다음에 한 번 더 할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도 많이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직접 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들어봤을 때 아까 뭐 가끔 이야기했지만 어느 주파수까지를 갖다가 공략을 할 건지 아까 뭐 스테레오 뭐 이렇게 스테레오 베이스까지 생각을 해서 최대한 낮게 하면 뭐 위에도 못하고 룸보도 공략이 안 되는 데 있잖아요. 뭐 올렸을 때는 어떻게 되고 또 그것들을 또 흡수하기 위해서 아까 그 메인 스피커하고의 호환까지 생각을 해서 또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다 해봐야 돼. 그리고 과연 이렇게 플랫하게 가지고 과연 놓은 건지 이렇게 놓는 거하고 최대한으로 크게 내려서 있잖아요, 그렇죠? 한참을 줄이는 방향으로 갔을 때 장단점이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서 다음에는 서로 이제 토론하는 이런 자리를 한번 했으면 저는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도 된다라는 거지. 이거는 팩트인 거고 돈 많이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세 개를 달았을 때 보면 이게 보면 있잖아요. 10dB 이상 차이가 나요. 그 말은 어느 한 스피커는 조그만 있잖아요. 미니 그 서브부터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뭐 한 개는 마이너스 12dB이잖아요. 다른 게 백워트면 10W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 10W만 가지고 룸모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이렇게 뭐 블루투스에서 우리가 사운드바에서 쓰는 조그만 후퍼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 기능을 쓸 수 있다는 거죠. 형식만 같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소리를 여기에 질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